첫 번째 가보죠. 자, 범행 25일 만에 체포입니다. 체포영장 집행입니다. 자, 대전 초등학생 김하늘 양을 살해한 그 40대 여교사 명 씨, 사건 발생 25일 만에 오늘 드디어 체포영장이 집행이 됐습니다. 참 오래도 걸렸죠. 25일째 만에. 자, 어쨌든 명 씨 범행을 전부 시인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대전 서부경찰서 전담수사팀은 오늘 오전 9시 50분쯤 의료진과 협의를 거쳐서 대전의 한 대학병원 중환자실에 있던 교사 명 씨를 체포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건 발생 25일 만이고요. 그동안은 정상적인 대화가 어려워서 경찰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경찰로 이송된 명 씨는 약 7시간에 걸쳐서 조사를 받았는데 담담하게 범행을 모두 시인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또 명 씨는 이후 오후 5시쯤 휠체어를 탄 채 경찰 호송차를 타고 유치장에 있는 둔산경찰서로 이동해서 곧바로 이감이 됐습니다. 경찰은 이르면 오늘, 늦어도 내일까지는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고요. 이에 따라서 명 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문제도 곧 결론이 날 걸로 보입니다. 예, 다음 주쯤엔 신상정보가 이제 공개가 되겠네요. 좋습니다. 다음 이어가죠. 법정에선 뉴진스입니다. 자, 지난해 11월 소속사 어도어와의 이 불화 끝에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한 그룹 뉴진스. 지금은 NJG로 팀 이름을 바꾸고 콘서트 개최 소식까지 알렸죠. 자,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 신문에 멤버 전원이 오늘 직접 출석했습니다. 그 장면 만나보시죠. 오늘 출석 의무는 없었는데 이렇게 좀 직접 나오게 된 계기가 좀 있으실지. 아무래도 저희에 관련된 일이니까 저희가 직접 출석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해서 직접 출석하게 됐습니다. 혹시 만에 하나 법원이 어도어 측에 손을 들어주게 되면 다음번에 예정된 홍콩 공연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글쎄요, 가능하다면 저희는 계획한 건 계획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좀 어떤 부분을 좀 가장 강조하고 싶으셨을까요? 그냥 저의 마음이요. 저희가 겪은 부당함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드릴 수 있었던 것 같아서 후회는 없습니다. 팬들에게 한 말씀만 더 할까요? 감사합니다. 자, 뭐 보신 것처럼 저렇게 멤버 전원이 사실상 상복을 입고 왔는데, 자, 법정에서 어떤 얘기들이 오갔는지 좀 전해주시죠. 네, 먼저 기획사 어도어 측은 뉴진스의 5 멤버들을 상대로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신문기일이 열렸는데요. 당사자 출석 의무는 없지만 김주영 어도어 대표와 뉴진스 멤버 전원이 법정에 출석을 했습니다. 어도어 측 대리인은 전속 계약 해지는 연예활동 기회 미제공이나 수익금 미정산 같은 중요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한해서만 가능한데, 어도어는 전속 계약의 본질적인 고 핵심적 임무를 모두 충실히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뉴진스가 든 사유는 실체도 없지만 계약의 주된 내용과도 무관하다고 주장을 했고요. 또 뉴진스가 계약 해지 사유로 든 사정은 하이브가 뉴진스를 싫어한다, 차별한다는 건데, 영리를 추구하는 사기업이 유일하고 주요한 수익원을 스스로 매장한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앞서 들으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속 시원히 얘기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뉴진스, NJG 쪽에서도 반박을 했겠죠. 맞습니다. 이 재판 자체가 가처분이고요. 빨리 진행이 됩니다. 이게 아직도 당신들은 뉴진스다, 다른 데 가서 광고 같은 거 하지 말라, 이것을 빨리 재판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한 사건인데, 이 뉴진스 측에서는 어떻게 반박을 하고 답변을 하냐면, 이 사건 본질 자체가 어도어라든지 하이브가 차별하면서 뉴진스를 차별하고 배제하면서 다른 그룹으로 대체하려고 했던 이런 것들이 본질적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뉴진스를 노예처럼 묶으려고 했던 게 아니냐, 이것을 조금 알아봐달라고 재판부의 판단을 좀 구하고 있고요. 지금 일주일 정도 필요한 증거라든지 자료를 제출받은 다음에 14일에 신문을 종결하고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계속 좀 지켜보죠. 자, 다음 이어갑니다. 격렬하게 쉐킷. 자, 충격적인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뽑기 기계 앞에 웬 남성들 한 명이 기계를 확 막 기울입니다. 기울여. 그러놓고 인형을 꺼내니까 뿅! 와우, 대박! 자, 자랑스레 자기 옷에다 걸어서 또 한 번 역시나 인형이 걸고 있어. 자, 그러면서 다른 사람은 계속 흔들어대요. 야, 그만 좀 걸어. 자, 그렇게 아이고, 완전 눕혔어. 자, 계속 또 흔드니까 그 안에서 또 인형이 막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아요. 또 누가 꺼내는 것 같습니다.
예, 진짜 이거 뭐 인형 뽑기 매장이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뭐 인민군 장교 훈장 단거 마냥 옷에 주렁주렁 지금 달고 나가는데 자 그러고선 슝 가게 밖을 나가버립니다. 자, 박 교수님. 네. 진짜 저 머리로 공부를 했더라면 그러니까요. 학생일 것 같은데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저 머리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제보하신 분은 무인 인형 뽑기 가게를 운영 중인 사장님이에요. 근데 새벽에 젊은 남성 4명이서 저렇게 인형을 꺼내갔어요. 맨 처음에는 좀 동전을 넣고 꺼내갔다고 합니다. 맨 처음에는 동전을 꽂고 좀 잘 나오라고 약간 흔들다가 그러다 아마 한 번 나왔나 봐요. 그랬더니 그때부터는 결제를 하지 않고 완전히 막 그 기계를 흔들고 쉐킷쉐킷 해가지고 인형을 뽑아갔는데 저 한 기계뿐만 아니라 여러 기계를 그래서 결국에는 기계도 좀 고장이 났다는 아이고. 거예요. 그래서 인형 값은 4만 원이지만 지금 다 기계들을 점검해야 되고 저게 지금 무인 인형 뽑기 가게들에서 약간 유행 중이라고 합니다. 누군가가 SNS에다가 무료로 뽑기 이런 걸 올렸대요. 그래서 다른 가게들도 저런 상황이라고 하면서 저런 행동 안 했으면 좋겠다 하시면서 어이구, 제보하셨습니다. 이야. 이거 팀장님 옛날 오락실에서 동네 오락실에서 나쁜 형들이 동전 투입구에다 뭐 이렇게 철사 같은 걸 하면 주인 몰래 몇 판 더 하고 했는데 자, 혹시 팀장님도 그러셨나요? 저는 그걸 잡았죠. 잡은 아니고, 네. 저건 뭐냐면 알다시피 저 남성들이 남의 뭐 무인 인형 뽑기점에서 저렇게 훔쳐가게 되면 혼자 하게 되면은 단순 절도이기 때문에 6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이하 벌금인데 저게 4명이지 않습니까? 그 앞에 특수자가 붙어요. 특수절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 처할 수도 있고요. 법정형으로. 예.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면 저 뽑기 인형을 좀 그 기계를 부셨지 않습니까? 그럼 기계를 부시게 되면 재물손괴이기 때문에 저것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 이하의 벌금을 처하기 때문에 저런 행동을 할 경우에 본인이 순간의 선택이 일생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렇게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박 변호사님, 네. 얘네들 그럼 대형 사고 친 거네요, 지금? 큰 사고 쳤습니다. 하하. 옛날에 저는 했어요. 옛날 얘기예요. 그렇다고 하면 한 판 정도 더 하는 거. 그래도 기술이 뛰어나지 못해가지고. 근데 이건 좀 큰 사고를 쳐가지고 처벌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습니다. 박 변호사님 지금 후회하시죠? 너무 후회합니다. 그렇습니다. 50원짜리예요. 맞습니다. 네. 자, 다음 이어갈게요. 그렇게 가버리면 어떡하니? 자, 간만에 준비한 먹튀 사건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딸랑. 자, 두 남녀가 오붓하게 입장합니다. 자, 뭐 어디 앉을까 보더니 한 테이블에 저렇게 가서 자리를 잡고 자, 직원이 안주를 내오니까 본격적으로 냠냠쩝쩝 해피타임. 자, 그런데 갑자기 여성이 기립을 하더니 자리를 바꿔 앉습니다. 이거 영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데 자, 잠시 후에 여성이 저렇게 옷 입고 가방까지 챙겨서 그냥 나가버립니다. 자, 그러니까 남자가 야, 상이야, 미안해 하면서 따라 나가 보지만 잠시 후 혼자서 돌아온 남성. 짐 챙겨서 나가다가 그때 상이랑 딱 마주칩니다. 야, 필요 없어, 가! 하면서 냉전 상태로 저렇게 두 사람 슝 나가버리는데요. 잠깐만. 야, 밥값은 누가 냈어? 아무도 안 냈습니다. 싸우기는 싸웠는데 밥값을 안 내고 가는 그런 모습이고요. 이 인천에 있는 선술집인데요. 지금 모두매하고 술 한 62,500원치 시켜 먹었던 40대 정도 보이는 남녀인데 둘이 뭔가 다툼이 좀 있는 상황에서 누구도 결제하지 않고 나가버리는 모습이었어요. 실제로 이 선술집 카운터를 직접 보는 사람들이 본인이 직접 제보자께서 보다 보니까 또 당시 또 화로 살려고 바다 쪽 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그때 이렇게 싸움하면서 나갔던 것 같아요. 상당히 좀 아마 일부러 싸운 건지 아니면 그거는 알 수 없습니다. 안 내려고 저런 건지는 알 수 없는데 영상으로 봤을 때는 싸우는 모습 보이는 것 같고요. 싸우든 말든 어쨌든 간에 요금은 냈었어야죠. 이런 상황이고 경찰에 신고 접수를 했는데 벌써 4번째 먹튀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화가 난다고 하네요. 팀장님, 그 무시무시한 목소리로 따끔하게 한 말씀. 저렇게 하게 되면은 자영업자의 눈물을 흘리니까 눈물 흘리신 분들 자기 눈에는 피눈물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저러시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좋습니다. 예, 마지막 사연으로 가볼게요. 자유를 억압하는 남편입니다. 자, 집단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신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제 오랜 꿈을 반대하는 남편 때문에 괴로운 50대 여성입니다. 저는 바다를 너무 좋아해서 20대 때부터 스쿠버 다이빙을 꼭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직장 생활하면서 또 아이들을 키우느라 30년 넘게 미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아이들이 자라서 이제 모두 제품을 떠나고 나니까 드디어 여유가 생겼는데요. 그래서 최근에 대학 동문들이 모여있는 스쿠버 다이빙 모임에 들어가게 됐어요. 주말마다 동해로 가는데 거리가 멀어서 1박 2일씩 다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남편이 어딜 그렇게 싸돌아 다니냐면서 화를 낸다는 건데요. 남편은 스쿠버 다이빙이 제 오랜 꿈이었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또 모임도 전공이 간호학이어서 모두 여자들이고 강사 한 명만 남자입니다. 남자 문제는 걱정할 것도 없다는 거죠. 이제야 취미를, 그것도 하나를 겨우 가졌는데 남편은 결혼 초부터 뭘 골프며 당구며 등산까지 취미가 많이도 있거든요. 억울해서 따져도 계속 반대를 하고 한 번은 차키랑 지갑을 숨기는 바람에 못 간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해보자고 했더니 그건 비싸잖아. 나랑 같이 골프나 하자. 이래요. 제가 바쁘고 힘들 때는 한마디도 없이 혼자 다니더니 이제 와서 같이 골프하자고 하니까 괘씸한데요. 그냥 무시해도 괜찮을까요? 아, 그렇군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지금 7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보시죠. 먼저 사연자 아내입니다. 야, 김은배, 너 정말 끝까지 이기적으로 나올래? 30년간 뒤치다거리 해줬으면 됐지. 이제는 마누라 취미까지 네가 정하냐? 그리고 뭐 스쿠버 다이빙이 비싸니까 골프 치자고. 야, 골프가 더 비싸 인간아. 정말 내가 소시적 별명이 불광동 최윤이었어. 응? 너랑 그날 남이섬 갔다가 배만 안 끊겼어도 나 수영 선수 했다고. 동그라미입니다. 아니에요. 남편 얘기도 들어보셔야 됩니다. 다음 남편입니다. 아하, 이놈의 여편 내가 정말 누가 들으면 아주 일부 종사하느라고 그냥 집 밖에도 못 나가게 한 줄 알겠네. 취미생활 해. 운동해. 나랑 같이 골프 치자고. 내 사주에 물 가까이 하면 안 좋다잖아. 그리고 다른 여자들은 신랑이 같이 안 놀아준다고 고민이라는데 어째 이 여자는 같이 놀아준데도 싫어? 호강 날라리가 났어. 아주 그냥 X입니다. 팀장님, 그렇습니다. 사모님하고 취미생활 같이 한다 안 한다? 가끔 합니다. 어떤 거 하세요? 등산. 네. 자, 지금 저 내용을 들어보면 저 남편분은 결혼 처음부터 골프, 등산, 당구 등등등 안 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 이 여성분은 육아 때문에 못했지 않습니까? 이제 50의 나이에 바다를 봤으면 바다에서 스쿠버 다이빙 얼마나 좋습니까? 그럼 나는 권장할 것 같아요. 근데 가지 마라? 차키를 숨긴다? 그리고 골프를 같이 가자? 아니, 여성분이 스쿠버 다이빙을 가자고 하면 남편은 오케이 하고 따라가야지. 그걸 못 가게 해요? 저런 남자는 간이 배 밖으로 나온 남자. 노! 안 됩니다. 근데 교수님, 남편분이 물을 싫어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1차적으로는 이 아내의 편이에요. 왜냐하면 30년이나 참았고 애들 다 키우고 이제 자유가 있어서 하는 건데 해야 되는 일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다 구하시는 건데, 그리고 남편은 뭐 골프, 당구, 등산 다 해오셨다면서 이제 와서 이 아내는 골프 안 치고 싶대잖아요. 아내가 하고 싶은 걸 해야 행복한 취미죠. 이건 이해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남편이 계속 반대도 전 그냥 하세요 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근데 다만 매주 주말에 가서 1박 2일 하는 거 남편이 조금 싫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내지 많아도 한 2번 정도 1박 2일 하시고 나머지 주말에는 요 가까운 데서도 또 하실 수 있는 데가 분명히 있지 않을까 하고 약간 타협안이 2번입니다. 그렇군요. 박 변호사님. 같이 하는 게 가장 좋겠죠, 사실은. 그렇지만 지금 상황이 골프랑 스쿠버 다이빙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같이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너무 이렇게 의견이 일치가 안 된다 그러면 아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한 달에 한 번보다는 2주에 한 번 정도. 이게 매주 이제 1박 2일은 조금 많지 않을까 싶은 좀 개인적 생각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부분은 남편 말도 조금 따르셔도 되지 않을까. 우리 박상현 소장님은 한 달에 한 번 말씀하셨는데 저는 2주에 한 번 격주로. 한두 번. 똑같네요, 저랑. 매주 가면 조금 많기는 많아 보이긴 합니다. 박 변호사님은 사모님하고 이렇게 취미생활 같이 골프 이런 거 진짜? 한 번씩 합니다. 정말 좋아서 하시는 거예요, 사모님이? 너무
그렇죠. 예. 막 억지로 강요하시는 거 아니.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예. 그렇군요. 자, 백대현 아나운서. 저도 이게 오랜 시간을 이게 가족을 위해서 쓰고 이제 좀 친구들하고 좀 즐겁게 또 건강하게 취미 생활을 해보겠다는 건데 응원해주지도 못할 망정 이렇게 하시는 게 너무 이기적이고 못됐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근데 저도 횟수는 조금 2주에 한 번이 적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가족분들 의견도 볼게요. 카드카페님은 골프가 더 비싼 거 아닌가요? 라고 하셨고요. 서윤님, 절대 무시하시고 들은 척도 하지 마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구미님은 같이 하는 것도 진짜 좋은데 골프 하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자, 좋습니다.